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 반론하고 해명하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만 하는 사람 같대. 아, 수습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막 이게. 자, 둔천주공 이야기 또 해볼게. 둔천주공이 점등식을 했죠 며칠 전에. 아, 멋졌습니다. 점등식을 또 해필 불꽃 축제 하는 날 했어. 아, 그래요? 나는 불꽃 축제를 보고 있는데 불꽃 축제를 보고 와 한화 막 이러고 있는데 한화 우리 회장님 한화 이러고 있는데 톡으로는 부동산 톡방 아닐까 막 계속 옆에 톡으로는 점등식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도 보이네요. 올리비아 파크 브레온 대박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불꽃놀이가 훨씬 더 예뻤거든. 막 이러고 있는데 점등식을 했다는 이야기. 점등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조명이 꺼진 게 있는지 한번 다 켜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꺼진 데 있으면 있는데 다시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약간 그 배 진수식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의미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입주를 하는 건데 12,000세대가 입주를 하니까 서울 전세 시장부터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매매 시장도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서울이 12,000세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힘들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둔천주공이 여기거든, 여기인데, 여기 입주를 하면 이 주변이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내린다. 내려가지고, 시간이 가면 12,000세대니까, 이게 파란색이 확장돼갖고, 이렇게 빨간색이던 게 파란색으로 확 바뀌면서 이렇게 노두강 건강부터 내리고, 막 주변도 많이 내릴 거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잖아,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뭐, 청약 안 된 게 다행이다. 이런 했던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야. 아니, 한 번은 가봤나? 그러면 솔직히, 둔천주공 그 부동산에 한 번이라도 가봤나? 싶어. 그러니까 가보면, 안 그렇거든, 상황은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 입주 폭탄 대출 규제에도 둔천주공 바겐 세일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지. 4시간 전. 그러니까, 며칠 안 됐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또 공격 들어오면 바로 또, 야, 조선일보 기사를 지금 네가 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렇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안 갖고 왔네. 이런 걸 갖고 와야지. 그 다음에 둔천주공 입주 앞두면 그 주변이 가격이 내려야 되잖아요. 강동구에 있는 대표단지 요즘에 그라시움이잖아요. 네. 레미안 솔베니였는데 고도 그라시움도 여기 국건이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땅 짓고 해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지. 이게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둔천주공이 입주를 하는데 주변이 가격이 둔천주공도 안 내리고 주변도 안 내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까 파란색은 이제 잊어버렸지. 그지? 왜 안 내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그라시움인데, 그라시움 보면 이 전세 가격이거든요. 전세 가격. 그래서 보면, 전세 가격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어. 이렇게 넓게 퍼진 이유는 2019년에 입주했다가 싸게 들어왔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신규로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만큼은 계약갱신 청구를 했겠지. 딱 비슷하잖아, 크기가. 그러네요.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 계약갱신 청구한 거고, 신규로 계약하는 사람도 이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거지. 그리고 2021년, 2023년이 되니까 계약갱신 청구가 다 끝났어,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높게 계약을 하고, 여기 점이 많이 찍히고 있는 거죠. 지금은 보면은, 그래도 아래 위가 있었는데, 이제 아래 위가 없어지면서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주식 용어로, 우리 그 구독자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상승 쐐기형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기술적 분석은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더 잘 맞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 더 잘 맞아. 이렇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힘이 몰리잖아. 그러면 여기로 가겠니? 여기로 가겠니? 이런 거잖아. 하락 세기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밑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 그라시움도 가격이 빵빵하게 전세 잘 버티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 거냐. 근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땅 짓고가 좀 오바야. 내가 보기에. 아직 입주 안 했어. 이제 시작이죠. 기간이 얼마나 되죠? 내년 3월까지는 할 건데 내가 보기엔 더 갈 것 같아요. 너무나 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12,000세대잖아요. 아직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11월, 1월, 2월은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해. 특히 전세가. 이거는 뭐 오랜 경험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2,000세대 이상 가구가 입주했을 때 분석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처음 두세 달간은 전세 가격이 계속 내린대. 근데 얘는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죠? 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 특히 주공 아파트는 조심해야 되는 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형이었는데 5층짜리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네. 5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개포동도 5층짜리 아파트고,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주인들이 거주를 많이 하진 않아요. 다 이사 갔어. 왠지 알아? 왜요? 거기 개포주공이나 가락시형, 개포주공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개포주공 아파트는 12평, 13평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결혼을 하면서 아기 하나 있을 때 이사 왔어. 근데 살면서 아기가 두 개가 더 생겨, 두 개란다. 두 명이 더 생겨. 보통 2명, 3명이잖아. 근데 얘들이 방이 보통 2개거든요. 얘들이 크면 성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교육 문제도 좀 있잖아. 애들이 커지니까 집이 좁잖아. 그래서 그거를 팔고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거를 세를 놓고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팔고 이사 간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면서 울고 있고, 그 세를 놓고 갔던 사람들은 그걸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들이 안 산다는 거야. 구조적으로 좀 비싼 동네에 저층 아파트 12평, 13평짜리는 주인들이 애들 때문에 계속 거주를 안 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재건축을 하면 싹 다 새로 신규로 세를 놔야 되는 거야.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자기들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5층짜리를 재건축할 때는 전세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요. 매매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잘 안 팔아요. 그리고 전세만 나도 그 분담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등기 칠 때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분담금을 전세만 나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팔 이유가 전혀 없거든. 그래서 세가 많이 나와요. 자, 가락시형도 5층짜리였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 전세 놓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전세 가격이 뭐 6억대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34평 기준으로. 그러면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둔촌 주공 아파트잖아요. 근데 여기는 1, 2, 3, 4단지가 있는데, 이걸 평형을 전부 다 분석해 보면 생각보다 10평대가 많지 않아. 저층인데도. 그래서 24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둔촌 주공 뭐 5천 몇백 세대였는데 의외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있는 34평하고 둔촌 주공의 34평이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납니다. 실제로 거주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야. 살만했다는 이야기인 거지.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들이 입주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전세로 나오는 물건들이 원래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도 되면서 들어와야 되니까 전세가 많이 조금 풀릴 예정이었는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면서 좀 더 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고민인 게 뭐냐면 2년 뒤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실제로 전세가 12,000세대 대비해서 많이 풀리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12,000세대니까 생각보다 많이 풀릴 거고, 그래서 전세가 11월 달부터 시작하면은 가격이 내릴 거야. 주인들도 쫄리거든. 1명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을 내야 되는데, 뭐 12억에 분양받았는데 전세 가격이 12억이 안 될 거라고. 쫄리거든. 그래서 자기 자꾸 내려가면 내 돈이 자꾸 들어가잖아. 그래서 빨리 놔야 된다 생각해서 더 낮출 수 있어요. 빨리빨리 서로 놓으려고.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게 11월은 급하고 12월도 급하지만 1월이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그 전세 나온 매물들은 싹 줄고 이제 주인들이 점점 뒤로 갈수록 버티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11월, 12월, 1월, 2월은 가격이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세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아까 그 뭐 그라시움 전세가 안 빠진다니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빠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에 영향을 줄 거냐? 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거 입주 물량의 선상에 있는 거죠. 서울이 원래 10년 평균 35,000호 입주인데 12,000호 입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합쳐가지고 올해 이제 25,000호 입주인데 둔촌주공 반, 나머지 반이니까 둔촌주공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12,000호가 입주한다고 해서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안정되려면 1년에 5만 원은 들어와야 되는데 토탈 25,000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서울이 팍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확대 해석이라는 거지. 다만 그 국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겠지. 큰 호수에다가 2만 원 돌을 던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별 영향 없지만 바로 요 떨어지는 데는 이제 막 훅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향을 주겠지만 금방 또 이렇게 싹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전략이 있다. 분명히 주변에 영향이 있을 거고, 있을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서울 전체 시장에는 영향이 적을 거다. 그래서 전략을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오르는 내리는 이런 게 뭐, 이렇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에 전세나 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은 가격이 쌀 때 들어가거나 가격이 쌀 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이 전세를 구하거나 매매를 하기에 적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매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왜 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세를 놓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올해는 피해서 내년 뒤로 놓을수록 더 유리하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입주 기간이 지나서 3월이 지나갖고 이제 빨리 그 잔금 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집을 뺏어가지 않아요. 안 한다고 해서 연체료를 받는데 연체료가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연체료 내면서 막 6개월씩 버텨가지고 있잖아요. 전세 놓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텀을 둬서 그렇죠. 확 올려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2년, 4년 지나면 또 이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시 턴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게 2년에 입주할 때 또 보면 전세가 또 주춤해져요. 근데 6개월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그것도 비껴. 그렇죠. 그것도 비껴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비워놔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놓는 게, 올해는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둔촌주공을 기준으로 볼 때, 즉 서울의 영향은 미미할 거고, 이것 때문에 서울이 내려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거 가지고 오르네 내리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맞다. 현실적이지 않아?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요. 아니, 전세를 구하고 싶으면 올해 안에 구하고, 전세를 놓고 싶으면 내년에 놓으라고 이 얘기죠. 둔촌주공 사요? 좀 부담되는 가격은 맞아. 내가 보기에 그게 25억인데 24억, 25억 이러던데, 그리고 그게 단톡방이 있어. 단톡방 있는데 거기서 가격 막 이렇게 단톡방이 이게 담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개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둔촌주공이 힘들었잖아. 유치권하고 막 네, 공사 중단되고 했잖아.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단톡방이 그런 일이 생기면 조합원들이 단톡방에 모여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막 욕도 하고 막 개판이에요, 단톡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단톡방이 생겼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공유를 한다는 거야, 정보를. 이제 끝나고 이제 입주하게 됐잖아. 근데 가격이 12억에서 조합원 분양가랑 일반 분양가랑 비슷했어요. 12억에서 더블로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맨날 실거래 때문에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거래 완료. 떨어진 거 말고 오른 거. 거래 완료. 공유하는 거야. 거래 완료. 그러니까 거래 완료라고 올렸지. 내가 집을 이걸 뭐 요거 밑으로 내리라고 말은 안 하잖아. 아, 그렇죠. 그냥 법에 걸리니까. 네. 그럼 거래 완료. 24억이 거래가 되면 부동산 그 공유가 되면서 그 실거래 뜨기도 전에 공유를 한다는 거야. 부동산 어디서 제가 조합을 얼마에 거래됐대요. 누가 거래됐대요. 거기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뜨면 그냥 로얄동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24억이라는 거야, 매물이. 하나 봤으니까. 내가 왜? 막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탐합하고 아닌 거에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같긴 하고, 물론 내가 들은 이야기인가 하지만,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인지 하지만, 경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24억이면 지금, 파크리오가 2008년식이긴 하지만, 파크리오보다 조금 비싼 것 같고, 헬리오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파크리오나 헬리오도 마찬가지로 단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어느 RR이냐 아니면 뒤로 돌아앉아 있는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데에 따라 가격 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물로 보면 평균 가격 보면은, 둔촌주공이 이제 헬리오나 파크리오보다 조금 더 호가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근데 그게 맞나? 맞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맞나? 나는 모르겠다. 맞나 나는 싶기도 모르겠다.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 기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지만, 네. 신규로 매입하시는 분들은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신축에 살고 싶다 그러면 맞죠, 맞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든다. 이 정도. 이 정도. 사요 물어보니까 나는 안 사겠다.